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한간엔 그러니까 요상한 소리들이 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거는 풍수지리설이다. 그거 믿는 거다.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무슨 감옥도 아니고.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당선인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 여러 뭐 법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무속인을 끼고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대선 후보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있는 것, 이러한 걸 보면은 그게 전혀 풍수와 무속과 관련이 없다? 저는 그게 좀 의심입니다.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풍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고, 네. 이것이 풍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국민의 뜻보다 자신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은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가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역주행을 계속하다간 어느 순간 민심의 거대한 역풍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구상이 정권 이양기 전국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졸속 추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윤 당선자 쪽에 추계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비용, 간저와 집무실을 오가는 데 따른 경호 부담 가중과 시민 불편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진정성과 의지를 인정하지만 국가 중대사인 만큼 얼마간 청와대에 머물면서 내실 있게 이전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여론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도 아닌데 온통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선 뒤 첫 몇 주는 당선자가 자신이 집중할 국가적 의제와 국정 과제를 제시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이 귀중한 시기를 자신이 머물 집무실과 간저를 어디에 둘 것이냐로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허비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취임을 앞둔 당선자라면 새겨 들을 만한 의견들입니다. 여론도 이전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디어토마토가 한 여론조사에선 현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가 58.1%, 이전에 찬성한다가 33.1%였습니다. 24일 KBS가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도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국민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훨씬 많은데도 윤 당선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24일 기자실을 찾았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은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곧 대통령에 취임할 당선자가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말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윤 당선자는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당선된 지 며칠 만에 폐기하고 전혀 사전 검토나 예고가 없었던 용산 이전 방안을 벼랑간 들고 나왔습니다. 16일에 처음 용산 이전안이 언론에 보도됐고 불과 나흘 만이죠. 20일에는 윤 당선자가 직접 이전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과 다를 게 없는 행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로 다룰 문제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그에 대한 상식적 문제 제기에도 길을 막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NSC가 안보 공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취임 전 이전에 제동이 걸렸는데도 윤 당선자는 그렇더라도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윤 당선자는 일단 청와대를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청와대가 감옥이라도 되는 걸까요? 의지만 있다면 청와대에서 충실히 준비해 안보 공백 등의 우려가 없게 일정한 시한 안에 이전을 추진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도저히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보니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단 하루도 청와대는 못 있겠다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의문은 무속은 민주당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한마디로 뭉갤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전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풍수질이라던가 좀 무속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선인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풍수질이 무속과 관련된 결정 아니냐는 의문을 먼저 공개적으로 던진 건 맞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죠. 그게 무슨 뭐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또는 뭐 일설에는 무슨 풍수가의 자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뭐 풍수 얘기를 이전에 이 일본 군대 주둔하던 데에 가서 계시겠다고 하는 게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풍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했다기보다 안보 우려와 역사성을 짚는 과정에서 세간의 설을 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22일엔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 20일 만에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짐 싸서 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이번 처사는.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을까를 이제 여기저기서 해석을 하잖아요.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한간엔 뭐 그러니까 요상한 소리들이 좀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무속 얘기 이런 얘기들도 이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뭐 하여튼 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까지 드세요? 예. 안 그러고는 저렇게까지 원래 그 윤석열 당선인 평소에 세 평이나 들어보면 그렇게 뭐 강단도 있고 뭐 그렇죠. 의리도 있고 그렇게 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요. 난감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역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속의 영향이라도 추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윤 당선자의 발언을 두고도 반론을 제기했죠. 근데 뭐 청와대라는 글쎄 나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간다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당선인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저 옮기겠다고 하는 걸 아니 한번 들어가면 대개 못 나온다. 그 무슨 감옥도 아니고 좀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을 느낀 쪽이 윤 당선자의 정치적 반대 진영만은 아니었습니다.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야권 원로 정치인이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오히려 좀 더 직설적으로 풍수 지지설에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거는 저건 풍수 지리설이다. 그거 믿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과문 내내 이야기 노래해놓고서 느닷없이 무슨 용산 뜬금없이 글로 간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당 되시니까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 많이 풍수 해주시네요. 얘기하시는 거는 금기어 같은데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하셨어요. 괜찮습니까? 아니 내가 뭐 금기어가 어딨어. 아니 내가 뭐 한 자리를 할 사람이나 뭐 다시 내가 뭐 잘 보여서 공직에 갈 그럴 근본 같으면야. 그럼 고문님 그 당선자에게나 혹은 인수위에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까? 이 방송 듣고 하겠지. 이 방송을 듣고 저희가 기사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뜬금없이 왜 과문에서 용단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생각해도 화가 나는 무슨 용산은 용산이야. 뜬금없이 그것도 국방부를 쫓아내고 그거 앉는다. 그게 뭐 어떻게 해석하겠어. 무슨 걸로 해석하겠냐가야.
풍수지리설 위해 무슨 걸로 해결하겠어? 용산 터가 좋다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도 그랬대요. 그 터가 좀 명당터라고 좋다고. 알겠습니다. 되나 그게 안 돼. 세종시가 더 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 상임 고문은 용산 이전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또 본인도 과문 시대를 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과문이 단순히 무슨 뭐 집무실 옮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문 내려와야 되는 거고 예. 용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맞네요, 현재 이거. 용산은 국방부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 그죠?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중합니까? 안보적으로. 안보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또 우리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그러고. 예. 그런데 느닷없이 국방부를 딴 데로 가라.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그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용산으로 가는 데는 뭐 어떤 교수가 뭐 자리가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뭐 위치가 너무 좋고 뭐 뷰가 좋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예. 그러기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청와대지 청와대에 있는 거나 거기 가는 거나 자리만 바꾸는 거지 뭐가 달라요. 예. 대통령이 다시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고 광화문 오라는 건데 예. 오히려 용산으로 가면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 뭐 국방부가 있으면 안 되는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용산이 일본군 주둔지였다는 역사성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문이 요임금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우리나라로서는 뼈아픈 곳입니다. 용산이요? 1882년에 이모군란 때부터 일본군이 공간 수비대가 용산에 주둔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군 주차 사령부 뭐 일본군 전시 사령부 일본군 사령부 그 용산 그 일대는 우리로 봐서는 정말로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요. 어떻습니까? 풍수지리설이 아니면 윤 당선자의 급작스런 이전 장소 변경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풍수지리학 연구자인 김두규 우석대 교수도 윤 당선자가 용산에 대해 제왕의 땅이라는 풍수적 관념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르고 국운이나 나라의 그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요. 예.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은 무속 혹은 풍수랑은 관련이 없다. 뭐 교수님께서는 풍수 연구가로서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선인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 여러 뭐 법사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무속인을 끼고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또 대선 후보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있는 것 이러한 걸 보면은 그게 전혀 풍수와 무속과 관련이 없다? 저는 그게 좀 의심입니다. 네. 의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풍수와 관련 없이 장소를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장소를 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전혀 풍수랑 관련 없이 뭐 정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갑자기 너무나 뜬금없는 것이어서 저도 약간 당황. 왜 그렇게 빨리 그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예컨대 광화문 정부청사도 있고 과천 정부청사 및 공무원교육연수원도 있는데 이쪽으로 하는 것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요. 뭐 기자회견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더군요. 근데 공간이라는 건 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것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면 땅과 인간 간의 상관관계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풍수를 믿어서 그리 갔다는 것인데, 자, 용산이란 그 한자, 용은 중국에서 임금을 뜻합니다. 또 산도 임금을 뜻해요. 그러니까 제왕의 땅이 바로 용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네. 그건 그냥 그럼 지명의 문자풀이 아닙니까? 풍수랑 상관이 없잖아요. 문자풀이지만 문자가 그 지명이라는 건 어떤 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게 자칫하면 그 도참, 참원, 무속으로 흐를 수가 있지요. 김 교수는 풍수지리적 관점을 벗어나 역사적 사례와 경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합의가 이뤄진 뒤 집무실 이전에 나서는 게 좋겠다 생각도 밝혔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청와대 터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서 이전 자체에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굳이 당선인 의지가 그러하다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국민의 합의랄까, 또 장기적으로 5년 후에 거기에 계속 그 후임 대통령이 거기에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또 하나, 그 고려 공민왕 아시죠? 예. 그다음에 조선 광해군 아시죠? 네. 상당히 개혁적인 임금이었는데, 네. 그 왕의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어요. 네. 고려 공민왕도 조선 광해군도. 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죠. 그러나 실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들 다 풍수를 믿었어요. 아하.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랄까 이런 걸 충분히 연구하고, 네. 뭐 저는 이제 경호랄까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네. 한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풍수만을 보고 중요한 그러한 위치 지리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풍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고. 네. 이것이 풍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국민의 뜻보다 자신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죠. 두 번째 질문으로 선거 과정에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사안 결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 수렴해서 철회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시지? 이 부분을 지금 무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의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그 자기 어떤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 시기를 갖다가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렇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조금 급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윤 당선자는 자신의 결정을 결단으로 부르면서 이전을 밀어붙이기 전에 지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무실 이전에 집착하는 윤 당선자의 태도가 풍수지리 무속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윤 당선자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대선 기간 이미 건진법사, 천공수승 등 온갖 술사, 법사, 도사들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렸죠. 손바닥 왕자를 두고도 이웃집 할머니가 써줬다는 윤 당선자 해명과 달리 건진법사가 써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천공수승의 용산 관련 동영상도 요즘 다시 회자된 바 있죠.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여주를 들고 와야 돼.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영빈관 이전에 확고한 의지를 밝힌 대목도 새삼 다시 조명을 받았는데요.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총장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물론 앞에서 보셨듯 윤 당선자는 무속이나 풍수지리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문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단 하루도 청와대에 머물지 않겠다며 이렇게 집착하듯이 집무실을 옮겨야 하는지 분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부에선 윤 당선자가 대통령으로서 자신만의 업적을 집권 초기에 확실히 세우기 위해 독선적으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 대통령이 구상했지만 현실적 이유 때문에 포기한 청와대 이전을 취임 첫날부터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어낸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공학적 셈법 또한 깔려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일단 청와대가 개방되면 지지층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언론의 관심 또한 쏠리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 본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밀리면 취임 뒤에도 거대 야당에 밀려 전국을 주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당선자 측근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새 정부 발목 잡기,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국민들이 믿고 사실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찍어줬으면
지금 현 대통령은 그에 맞추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 안 해주시니까 어찌 보면 이게 어깃장 놓는 것이다. 결국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이 도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윤 당선자가 보여주고 있는 무모한 독주가 이런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한시 앞뒤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제기되는 여러 중대한 우려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비록 청와대 봄꽃 구경이 시작된다고 해도 졸속 이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뜻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 당선자는 검찰총장 시절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현 정권과 정면으로 맞선 결과 대통령에 당선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공의 경험에 기반해 이번에도 후퇴나 우회 없이 직진하면 이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사로서 정권과 맞섰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맞서야 합니다. 그것도 상대 진영만이 아니라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의 우려와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령 보수 논객인 조갑제닷컴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물리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태도가 진짜 제왕적 권력의 행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보수 세력마저 윤 당선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윤 당선자가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독주하는 데는 직원은커녕 민심을 오도하는 측근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도 큽니다. 집무실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NSC의 안보 공백 우려 표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는커녕 역겹다는 등 막말을 퍼부었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 얘기는 일단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아라라는 거고, 다만 5월 9일에서 5월 9일 그 12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책임자인데,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데 1분 1초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그 공백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지금 듣지 못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오케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네네.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방사포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표현이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김 전 작전본부장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사람입니다. 경호 문제를 들어 갑자기 이전 장소를 가문에서 용산으로 졸속 변경한 당사자입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책임이 가장 큰데도 자성하거나 합리적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막말을 내뱉으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2의 강우병 선동 운운하면서 비판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치 초보인 윤 당선자의 독주를 말리기는커녕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 이런 말로 용비어천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한심할 따름입니다. 윤 당선자가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취임 전 이전에 제동이 걸린 지금이 윤 당선자가 독주를 멈추고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윤 당선자가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역주행을 계속하다간 어느 순간 민심의 거대한 역풍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윤 당선자의 선택과 민심의 향배,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